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굴뚝 장사 끝난 때이 이제는 농놀이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순양금융지주 회사 설립을 공식화합니다. 제조업이 아닌 금융회사로 사업 영역을 넓혀야 앞으로도 순양그룹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진 회장 아들들은 순양금융지주가 순양물산 지분 5%만 확보하면 모든 계열사들이 순양금융지주 밑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단번에 떠오르는 시나리오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대사로 해석됩니다. 이는 결국 순양금융지주를 이끄는 대표가 순양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양그룹 후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향후 진도준과 경쟁하는 승계구도 키워드는 순양금융지주 대표 자리가 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의 금융지주 회사 설립이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드라마 속 배경이 200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의도라도 가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얼핏 어렵게 들리는 금산분리 원칙을 미부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출발합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라고 하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4대 대형 금융지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은행을 붙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이 떠오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인데 말 그대로 이들 금융지주 아래 은행이 계열사로 있고 우리는 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SK, 현대차, LG 등등이 떠오르는데 어째서 삼성은행이나 SK은행이나 LG은행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재벌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업을 펼치고 있어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 그들에게 은행이나 금융지주는 없습니다. 손쉽게 말하면 바로 이 지점이 금산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을 뜻하고 산은 산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매우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 금산분리이며 이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 역시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행이나 SK은행이 없으며 반대로 KB전자나 신한자동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어 속에 뜻이 녹아 있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산분리가 시작된 건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정부는 재벌 소유의 시중은행 주식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키는 은행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1982년 국내은행법은 금산분리법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금산분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이유는 은행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산업 전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업 자금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적더라도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과 적금을 통해 실제 자산보다 많은 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비유지만 미부가 5,000원으로 은행을 설립한 뒤에 사람들에게 예금과 적금을 받으면 자본은 순식간에 만원이나 10만원 등 나아가 그 이상까지도 불릴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약간의 이자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5,000원으로 은행을 세워서 손쉽게 자본을 불리고 그 돈을 가진 미부가 다른 곳에 목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금산분리 원칙의 핵심 이유입니다.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손쉽게 구한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다행인데 만약이라도 잘못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돈을 찾을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우 쉬운 예인데 이게 금산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은행은 또 다른 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 돈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빌려주고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은행 자본이 그룹 차원의 또 다른 기업 사업 자금으로 활용되면 위험성이 커지고 자칫 은행 부도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쳐 얼마든 독점의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원칙이 없어 삼성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행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나 가전제품 사업을 위한 자금을 손쉽게 빌려주고 심지어 다른 기업보다 적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LG전자가 가전제품 사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삼성은행에 돈을 빌리려 할 경우 삼성은행 입장에선 LG전자가 삼성그룹 차원의 경쟁사이니 더 엄격하게 대출을 제한하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행은 삼성전자의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피해를 본 LG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 다른 LG은행 설립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은행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은행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피해는 일반 시민들과 나아가 국가 경제가 보게 될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시이고 현실에서 삼성이나 LG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만큼 은행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은 적은 돈으로 자본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그만큼 안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의 처음과 끝은 신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업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서 사업을 키우는 것이 필수 과제이므로 은행과는 자석의 N급과 S급처럼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만 지배하고 산업화는 기업은 산업화는 회사만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벌이란 단어가 영어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조금은 독특한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금산분리 원칙이 조금은 더 엄격하고 이를 어느 정도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하긴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사위로 나오는 서울시장 최창재가 이런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정도로 금산분리 완화 얘기는 이전부터 꾸준하기도 했습니다. 예외 사례로 2019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한 것도 이런 목소리 때문입니다. 대형 IT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 전통 산업체제에서 적용되던 금산분리 원칙을 우회적으로 피해 비교적 자유롭게 금융업에 진출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신한은행이 배달앱, 땡겨요를 만들어 비금융 사업에 뛰어든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다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는 여전히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 심사를 2년마다 거쳐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행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며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아직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꿈꾸는 순양금융지주 회사 설립 추진은 그래서 더 승계구도에서 어떤 속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덫을 놓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진양철 회장의 의중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